오늘은 이렇게 생긴 강아지 옷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티브를 강아지 치수만큼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모티브를 일정 모양으로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팔 부분과 목 부분 그리고 다리가 나오는 부분을 고무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목 부분과 여기 허리 부분은 고무단으로도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모티브를 준비해 주실 때 굳이 너무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모자란 느낌이 들더라도 나중에 고무단을 통해서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둘레와 흉통 그리고 등 길이를 재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치수만 우선 참고를 해서 모티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집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고요. 총 11장의 모티브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티브를 연결하는 모양은 대충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이 등판이 되겠고 이쪽이 배 부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으로 모티브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종이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 면끼리 연결을 또 해주시면 돼요. 하면 이게 강아지가 옷을 입었을 때 배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등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강아지 옷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연결을 또 해서 팔 구멍을 만들어 줄 거고 테두리를 둘러서 좀 더 강아지 옷 같은 모양이 되도록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등 길이랑 목 길이는 저희가 후 처리를 할 때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흉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절이 어려워서 흉통을 먼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티브를 연결했을 때처럼 펼쳐주신 다음에 흉통의 길이를 잴 건데요. 저희 집 강아지의 흉통 둘레는 제일 넓은 쪽이 45cm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43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니트다 보니까 실제로 완성했을 때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45cm 실제 흉통 길이보다 한 2, 3cm 더 작게 나오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모티브 하나의 길이를 재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 모티브 하나의 가로 길이가 한 약 9cm라고 했을 때 95, 45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땀에 따라서 모티브가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늘려보시고 나서 그 상태에서 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적인 치수를 한번 재보시고 모티브를 이 모양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모티브를 연결할 때는 모티브의 앞면끼리 마주 보도록 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실은 이 모티브 길이보다 조금 길게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꼬리실을 숨겨줄 때 꼬리실끼리 묶어서 숨겨주시면 조금 더 옷의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실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저희가 사슬 2개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V자가 있어요. V자의 겉에 부분 한 가닥이 걸리도록 찔러주시고 그 뒤에 있는 모티브에서도 V자의 겉에 부분 한 가닥에 찔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찔러주신 다음에 바늘을 쭉 빼줍니다. 꼬리실은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대응되는 곳끼리
같이 두 가닥이 걸리도록 찔러서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하실 때 앞에 있는 모티브에 V자 한 가닥, 뒤에 있는 모티브에 V자 한 가닥씩만 걸리도록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16개의 코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16개의 코가 맞는지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어느 한쪽의 개수가 적거나 많아지게 되지 않도록 이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양옆에 꼬리실을 남기고 이어주었습니다. 펼쳐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배경색과 같은 색상의 실로 연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두 코 중에 첫 번째 코, 여기도 두 코 중에 첫 번째 코 V자에 나란히 끼워졌는지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또 이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왔습니다. 또 한번 흉통 길이를 재보셔도 좋은데요. 실제 강아지 흉통에 둘러보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 옷을 완성하고 나서 입고 벗길 때 아무래도 손을 넣고 고개부터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옷을 늘리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 두시고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특히 이 3개짜리 모티브를 연결해 주실 때는 2장 모티브 사이에 한 장이 연결되는 식으로 약간 지그재그 형태가 되도록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앞면끼리 마주보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 모티브 한 장의 사슬이 16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번째 사슬부터 시작을 해서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모서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코머리 겉에 한 가닥만 끼워주신 다음에 그 밑에 이어줄 3장짜리 모티브의 끝부분과 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 사슬 2개 중에 첫 번째 사슬 코머리 한 가닥 이렇게 끼워주셔서 실을 쭉 빼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슬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쭉 연결해서 한번 만나 볼게요.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시다 보면 이 모서리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에 연결을 해주면서 차지했던 사슬은 건너뛰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모서리, 여기가 모서리가 되겠고 여기 모서리 사슬 하나, 2개 중에 여기는 아까 연결을 하면서 차지했기 때문에 차지 안 한 그 머리에 한 가닥이 걸리게 넣어주신 다음에 위에서는 이제 다음 코가 되겠죠? 쭉 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은 잘 보시면서 끝까지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봤고요. 밑에 3개짜리 모티브와 흉통 5개짜리 모티브를 연결하는 방법만 보여드렸습니다. 위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모티브끼리 대응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면을 똑같이 연결해서 만나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다면 이 꼬리실들이 있어요. 이 꼬리실들,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생긴 꼬리실들은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꼬리실은 서로 2번씩 묶어줍니다.
여기도 두 번 해서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가닥씩만 남게 된 꼬리실은 이 가닥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옆에 코에 적당한 곳에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나누어진 가닥에 실을 한쪽에 끼워서 빼줄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가닥을 서로 묶어주시면 조금 더 튼튼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꼬리실들 잘 숨겨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실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었는데요. 이 겉부분에 있는 꼬리실들은 정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후처리를 할 때 한번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둘러줄 거기 때문에 그때 숨겨주셔도 괜찮아요.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목 부분이 되고 이쪽은 다리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목둘레를 고려해서 후처리를 진행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또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다리가 나오는 부분을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배 부분에 모티브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짧은뜨기로 쭉 둘러주시면 되는데요. 기둥사슬 하나를 세워주시고 같은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조금 벌어진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 부분은 그냥 여기 상관없이 모티브 모서리에만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잘 숨겨주면서 여기 끝까지 짧은뜨기 해서 만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모서리 바로 전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도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이 모티브의 모서리가 되겠죠? 그곳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바늘에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쭉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다가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사실 모티브 모서리 처리해 줬던 거랑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에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곳에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이렇게 4코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쭉 짧은뜨기로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쭉 둘러서 여기까지 만나 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로 채워주셨다면 첫 번째 코 머리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고무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상태로 입히면 여기가 조금 나풀거려서 살짝 조여주는 느낌으로 해볼 텐데 여기는 셋, 넷, 5코 정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길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강아지의 경우 이제 생식기에 옷이 닿으면 배뇨를 할 때 옷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식기까지의 길이를 재주신 다음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5코 정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기둥사슬 해서 빼뜨기로 고무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하면 실이 나왔던 곳에 그대로 찌르기 때문에 이게 풀리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실을 가져오는 순간 이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코 산이 있고 그 뒤에 한 가닥 찔러줍니다. 거기에다가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고 뒤집은 상태에서 그 다음 V자에다가 한 가닥이 걸리게 해서 빼뜨기를 5번이 되겠죠? 5번을 진행해 줍니다. 마지막 코는 잘 안 찔릴 수가 있어서 한 가닥에만 찔리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빼뜨기를 해줬던 코 다음 코에다가 마무리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코 이동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저희가 방금 코 이동 한번 하고 마무리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V자 2개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부터 빼뜨기를 5번 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5.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반복해 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슬을 뒤집지 않고 그냥 방금 빼뜨기를 했던 곳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중간에 실이 이어져 있다면 안쪽으로 꼬리실이 향하게끔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5.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코에 마무리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코 이동을 해줍니다. 편물을 뒤집고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고무단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조금밖에 진행을 안 해서 티가 안 나지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완성을 했을 때 약간 추리닝 소매 부분처럼 이렇게 살짝 탄력 있는 느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무단 하실 때는 조금 실을 느슨하게 잡으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조금 더 탄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쭉 진행을 해서 여기 모서리 직전까지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총 5번 반복을 해줄 건데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빼뜨기 빼뜨기 갔다가 돌아와서 빼뜨기 빼뜨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었는데 여기부터는 여기 쭉 갔다가 와서 빼뜨기 갔다 와서 빼뜨기 갔다 와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총 5번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서 5번의 빼뜨기를 해서 이 정도 두께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근데 이 두께를 늘려가면서 두껍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 집 강아지는 등 길이가 조금 길다 보니까 고무단을 뜰 때 이쪽을 좀 더 길게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모서리 부분에다가 마무리 빼뜨기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 주시고 마무리 빼뜨기만 진행했기 때문에 V자 한 개만 건너뛰고 그 다음 V자부터 빼뜨기를 쭉 진행해 줄게요. 하셨으면 여기서부터 이 두껍게, 점차 두껍게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슬 2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방금 했던 사슬 말고 그 전 사슬 V자 한 코 걸리게 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빼뜨기 5번도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은 모서리 구멍에다가 마지막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5번을 해줄 거기 때문에 편물을 돌려서 V 하나 건너뛰고 여기서 늘려줬기 때문에 6번의 빼뜨기를 할 수 있겠죠? 2, 3, 4, 5, 6 하고 또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사슬 2개. 늘려줄 때는 사슬 2개를 해주시고 방금 했던 사슬 전 V자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나머지 6개의 빼뜨기 진행해 볼게요. 2, 3, 4, 5, 6 그리고 여기 같은 모서리 부분에다가 마지막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편물을 뒤집으셔서 해서 V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넷, 5, 6, 7 주시고 저는 이쪽을 총 10코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늘려주시면 돼요. 사슬 2개를 하고 그 전 부위에 한 가닥 걸어서 빼뜨기. 그러면 7번을 더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 6, 7.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좀 원리가 보이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같은 구멍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3번을 총 진행을 했고요. 3번을 늘려주었기 때문에 8번의 빼뜨기가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편물을 돌리고 V 하나 건너뛰고 빼뜨기 8개를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 2개를 해서 한 번 더 늘려줍니다. 편물을 돌리고 두 번째 V부터 빼뜨기를 쭉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9개가 되겠죠. 마지막 코가 항상 숨어 있는 느낌이라서 잘 빼주시고 9개가 맞는지 세볼게요. 2, 4, 6, 8, 9.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구멍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야겠죠. 주시고 벌써 이런 식으로 두꺼워지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편물을 뒤집어서 마지막 한 번 더 늘려보겠습니다. V 하나 건너뛰고
다음 코부터 이제 사슬 2개로 한 번 더 늘려줬어요. 여기 방금 했던 사슬 전 V자 한 가닥에 걸어서 빼뜨기 10개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구멍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총 5번을 늘려주었죠. 여기에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세보실 수가 있고, 잘 벌려보시면 이 코가 다 보여요. 몇 번 들어갔는지. 그래서 여기서 세보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코 이동을 하셔서 여기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단 여기가 10번의 빼뜨기라는 거, 그리고 방금 코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 2칸을 띄고 진행해 주셔야지 10번의 빼뜨기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셨으면, 여기 방금 처리를 했던 코는 차지하고 있고, 다음 코에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코 이동을 해줍니다. 뒤집어서 똑같이 쭉 진행을 해볼게요. 이 같은 방식으로 다음 모서리가 나오기 전까지 진행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 하기 전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2번의 빼뜨기를 해야 된다면 그냥 2번 해주시고, 한 번의 빼뜨기만 해야 된다면 한 번만 해주셔도 돼요. 이건 크게 상관이 없고, 이제 모서리에 빼뜨기를 하셨다면 편물을 뒤집어서 이제 여기서 5개에서 시작을 해서 10번으로 늘려줬잖아요. 여기서는 10번에서 이제 5번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10번의 빼뜨기가 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다시 이 모티브 쪽으로 돌아올 때 줄여주시면 돼요. 1번, 2번. 여기 V자 2개를 끼워주고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2개를 한 번에 같이 빼뜨기를 해줬기 때문에 총 9번의 빼뜨기가 진행됩니다. 셋, 넷. 편물을 뒤집기 전에 여기 모서리에 똑같은 곳에 빼뜨기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쭉 올라갔다가 9, 다시 모티브 쪽으로 돌아올 때 줄여주시면 돼요. 1번 찌르고 2번 찌르고 실을 감아서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총 8번의 빼뜨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모서리에 마무리 빼뜨기, 편물을 뒤집어서
올라갈 때는 그냥 쭉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줄여주었기 때문에 8번의 빼뜨기를 하게 되고, 편물을 뒤집어서 또 줄여볼게요. 같은 곳에 또 빼뜨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5번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갔다가 올 때 5번의 빼뜨기가 될 때까지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또 줄여줘야겠죠. 하나, 둘 찔러주고 감아서 빼줍니다. 그러면 총 6번. 그리고 여기 같은 모서리에 마무리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 줄이기. 네, 줄여줬고 모서리에 또 빼뜨기를 해줍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 5번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 마무리 빼뜨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코에 코 이동을 해줄게요. 편물을 뒤집고 이제 남은 부분 여기 끝까지 5번씩 빼뜨기를 하면서 쭉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끝까지 하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코를 남기고 진행을 거의 마지막까지 해주었습니다. 여기 남은 코는 그냥 빼뜨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돌려서 고무줄단을 마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간 상태에서 끝나도록 해주시고 꼬리실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셨다면 실을 쭉 빼서 여기 부분을 이어주시면 돼요. 바느질 하듯이 이어보겠습니다. 꼬리실에 돗바늘을 끼워주시고 뒤집은 상태에서 한번 대응되는 꽃길이 꼬매주시면 돼요. 먼저 맨 윗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맨 윗부분은 가능하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2번 정도 꼬매주시는 게 좋아요. 그 밑으로 2번째 부위에 바깥쪽 한 가닥씩 걸어서 꼬매주시면 돼요. 만약에 꼬리실이 너무 짧게 남았다면 바늘을 먼저 찔러주신 다음에 이 꼬리실을 다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빼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남은 꼬리실은 숨겨주시면 됩니다.